자, 그럼 이제 최선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 초기에 처음에 전공의들만 파업한다고 했을 때는 그 타격이 별로 안 컸거든요. 안 컸는데 14일에 의사 전체 파업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파업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야 파업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그 협상을 의협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 14일에 총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자, 사실은 요게 그 정부가 사실 여론조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협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가능하겠다 했을 때 정부가 대화협의체를 만들자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파업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다시 하고 하자 했는데 이제 의협 쪽에서 요구한 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걸 철회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는 거 철회하고 처박급여 시범사업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하고 요거를 니네들이 확정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 파업 중단 못한다. 파업 철회 못한다. 파업할 거다. 요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정부 측에서는 야 내가 얘기하자고 했는데 네가 거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정부 측에서도 이거 안 받아들일 거 좀 예상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부 측에서 그래서 나중에 1차 파업하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21일 기사예요. 21일 기사. 자, 21일 정부에서 집단 행동 중단하면 의대 증원하거나 정책하는 거 추진을 좀 유보를 하겠다. 자, 철회는 아니에요. 철회는 아니고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의사협회에서 그럼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금 코로나19 심각하니까 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지 말고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요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의협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 사태까지 안 왔겠죠. 자, 요거를 거부했습니다. 의협이 자 파업 예정대로 하겠다. 정부 제안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저녁 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왜 거부했냐? 야, 유보를 하는 게 아니고 철회를 해야지. 왜 유보를 하냐? 유보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려면 철회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2차 제안을 했어요. 자, 야, 정책 유보 아니고 그럼 내가 일단 중단할게. 그러면 야, 유보 아니고 중단이야, 중단. 야, 정부 그래 아까 야, 너 유보라는 단어 싫어하는구나. 유보 단어 싫어하면 우리가 중단할게, 중단.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들 중단할 테니까 너네들 파업하지 마. 라고 하니까 중단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단은 아니지. 중단은 자 일단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철회를 해야지 왜 중단을 하냐. 못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건데 정부에서 다시 싸움을 걸었습니다. 정부에서 응급실 등 전공의 358명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니네들 다시 복귀해라. 복귀 안 하면 고발하겠다.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를 안 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업무 개시 명령해서 불응시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의협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의협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무기한 파업하겠다. 야, 니네들 행정명령 내리기만 해봐라. 내리기만 내리면 우리 무기한 파업이야. 갈 때까지 가보자. 야, 서로 백은 없어. 치킨 게임이야. 야, 니가 백해라. 니가 백. 야, 이 말 그대로 일자 노래에서 양쪽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야, 난 브레이크 따위는 없어. 나는 오직 엑셀 뿐이야. 야, 브레이크가 뭐예요? 먹는 건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행정처벌을 내리면 우리는 무기한 파업하겠다.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부정하는 이게 위헌적인 악법이다.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강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사들 국가고시를 응시 취소를 했죠. 의대생들이 자, 원래 국가고시를 쳐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년에 한 번 치는 거고 지금쯤 이제 원서 접수하고 하는 거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또 있어요. 실기시험하고 나중에 1월 달에 필기시험 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실기시험이 들어갔거든요. 실기시험이 보통 이제 오랄 테스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는 게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응시 취소를 하겠다. 요 항의의 의미로.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야, 우리 의대생들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면, 그러면은 설마 하니 정부에서 이게 단체니까
한두 명이면 몰라도 단체인데 설마 정부에서 뭐 하겠어?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요렇게 해서. 자, 근데 국시원에서는 실기시험 강행. 그래, 니네들 시험 치기 싫으면 치지 마. 우리는 시험 칠 거야. 시험 안 치면 뭐 니네들 내년에 재수하든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원에서 너희들 잘 생각해보고, 야, 너희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니까, 재접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재접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해서 재접수의 구제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참고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슬픈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게요. 야, 설마 우리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데, 설마 니네들이, 그렇게 강수를 뚫 수 있겠어? 자, 제가 강수 뒀던 케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96년도에요. 실제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있었던 건데, 한약 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약 분쟁. 자, 한약사 제도에서, 이 실제로 뭐냐면요. 약국 있잖아요, 약국.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약국에서 한약을 짓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 부분, 이거 참고로 약사신문입니다. 약사신문인데, 약사들이 합법적으로 한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를 주는 한약 조제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사한테 한약 조제권을 주는, 보통 줄여서 한조시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의사들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조시라는 시험을 허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약사하고 한의사들이 둘 다 반발을 했었어요. 왜 반발을 했냐면요. 자, 원래 기존 약사법에서 약사들이 한약 취급을 금지하는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사들이 한약을 마음껏 취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다뤄왔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 시험 쳐가지고 인정하도록 해주고요. 지금까지 한약 안 다뤘던 사람들, 새로 나오는 약사라든지 지금까지 한약을 안 다뤘던 사람들은, 그러면 니네들은 이제부터 한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 약사들은 뭐라고 반발하냐면요. 야, 한약도 약인데 왜 우리 쓰지 말라고 하냐. 지금까지 잘 썼었는데 왜 못 쓰게 하냐 라고 반발을 한 거고요. 자, 한의사들은 아니 왜 약사가 한약을 다루냐. 약사가 한약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한약을 다루냐.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발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의대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거부를 했습니다. 수업 거부. 한의대생들이 전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다 수업 거부를 했어요. 수업 거부를 해서 96년도에 수업을 다 안 받았거든요. 자, 설마 우리를 자르겠어? 야, 니네들이 설마 자르겠니? 자, 동국대 한의대생 400여 명, 동국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예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답니다. 전체 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이 유급 시한까지, 유급 시한 30일 앞둔 때까지 계속 수업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설마 우리를 유급시키겠니? 니네들이? 자, 유급됐습니다. 자, 아까 거는 동국대고 이거는 동의대 건인데 전체가 다 유급됐어요. 올 유급됐습니다. 올 유급. 그래서 참고로 자, 동의대 한의대생 전원 유급됐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전국에서 경희대 몇 명이었나? 빼고는 경희대에서 그냥 이거 무시하고 수업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걔들은 학교도 다니면서도 욕먹었겠죠. 욕먹었겠지만, 그래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 갖고 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전국의 모든 한의대생들이요, 다 유급됐어요. 1년을.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97학번이거든요. 저는 97학번인데 1학년이었고요.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던 96학번은요, 96학번인데도 1학년이었어요. 둘 다 1학년이었습니다. 되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수업 자체가 되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가능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국시 가르치셨죠? 국시원에서 의대생들이, 야, 설마 우리 자르겠니? 야, 설마 니네들이 우리 다 응시 거부를 하겠어? 나중에 새로 어떻게든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야, 쟤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야, 너네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최대집 얘기 조금 해볼게요. 자, 제가 방송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최대집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에요. 의사협회 회장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극우로 많이 알려져 있죠. 태극기 집회 많이 나가고, 이렇게 김문수 이런 사람도 친하고,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협회에 인사말로 올린 글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요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자,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주신 회원님들의 뜻에 반드시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인사말로 적을 정도니까 얼마나 반대하는 거겠어요. 그죠? 자,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자, 그러니까 비급여를 지금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게 이게 문재인 케어거든요. 왜 급여화 해준다는 걸 반대를 해? 왜 반대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자, 우리가 보면은 잘 모를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지? 좀 이상할 겁니다. 이상할 테고요. 수술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3년 이내에 모든 수가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거는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요거는 사실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자, 밑에 보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이제 그 다음에 한방 측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가 한의사를 진짜 싫어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한의사를 극혐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반대하는 거 할 때 뭐 한의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요거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요 최대집이 이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국민들한테 제일 안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들을 쥐어짜 연명하듯 운영해온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는 더 이상 우린 이 나라의 보건의료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 긴 세월 속에서 의사들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잠깐만. 야, 이거 알려주면 너, 잠깐만. 이게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일반적인 마인드 중에서 상당수가 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저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의사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은 게 맞긴 맞고요. 자, 지금 주 5일제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들 주 5일제 많이 하고 공무원들 주 5일제 많이 하잖아요. 의사들 중에서 자기 병원 하면서 주 5일제 하는 사람들 거의 많이 없어요. 진짜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물게는 있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긴 한데 실제로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사실 수가 부분이 커요. 수가가 지금 낮은 게 맞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환자를 많이 보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가가 낮은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수가를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인식을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수가를 올리는 조건으로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제한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환자를 너무 많이 보면 일정 이상을 보는 환자에 대해서는 좀 너무 대강 진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 숫자를 넘어가면 그 보험 수가를 깎아버립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험료를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10,000원을 받는다. 내가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 환자를 한 명부터 70명 볼 때까지는 1인당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70명부터 한 100명 볼 때까지는 10,000원을 안 주고 한 7,5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25%를 깎아버리는 거죠. 삭감시키는 겁니다. 삭감시키고 100명 이상 보는 환자는 환자 한 명당 5,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가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망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령에서의 모 내과는 하루에 250명 보던데 그런 경우에 편법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허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수가 깎일 거 그냥 감수하고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많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편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보는 건데 자, 내과에서 하루에 250명 보면요.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그럼 왜 그렇게 200명씩 보겠어요? 자, 하루에 예를 들면 내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요. 하루에 한 70명 정도만 보면요. 그러면은 그럭저럭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0명을 볼까요? 돈이 되니까죠. 당연히 돈이 되니까죠. 70명 보면은 내과 기준으로 하면요. 월 매출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3,00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00명을 보면요. 그러면은 월 매출이 6천, 7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비용 나갈 거 다 나오고 나도 의사한테 남는 게 3천, 4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수가를 높이는 거는 괜찮은데 수가를 높여줄 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3천, 4천 버는 사람이 수가를 높여주면 지금 내가 200명 보는 사람이에요. 200명 보는 의사가 수가를 한 2배를 올려줬다. 그럼 수가가 2배가 됐네? 그러면은 이제는 100명만 봐야지? 아니잖아. 니들이 100명만 볼 거야. 지금 200명 볼 거 아니야 그대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3천, 4천 버는 사람이 수가를 올려주면, 아, 이제 좀 덜 벌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100명, 200명 안 보고 100명만 봐야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3천, 4천 벌었는데, 수가를 올려주면, 이제는 7천, 8천 벌 수 있겠네. 아싸! 이렇게 해서 더 일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가를 올려주는 걸로 하려고 하면요, 환자 하루에 볼 수 있는 숫자를 제한을 걸어버려야 돼요. 아예 차라리. 제한을 걸든지. 그래서, 1인당 보는 숫자를 제한을 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지금 팀망치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의사를 한 명 더 뽑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환자를 200명 보고 싶다. 만약에 제한을 100명 이상 못 봐, 1인당 100명 이상은 못 본다. 이렇게 제한을 걸면요. 우리 병원은 200명, 300명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100명밖에 돈을 안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을 더 뽑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부원장을 더 뽑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죠.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 기준으로는 수가를 높여주고 그게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가를 높여줄 때 무조건 높여주는 게 아니죠. 지방의 수가를 높여줘야 되고요. 지방의 수가를 더 많이 높여주는 거죠. 지방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그러면 지방의 수가를 더 높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기피과 있잖아요. 기피과. 아까 사람들이 잘 안 간다고 하는 거. 그 기피과에다가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 월급 중에서 일정 부분 보존해주고, 물론 이제 그 일부 과들은 응급의료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증 외상과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을 주긴 합니다. 모자라요. 그걸로 모자랍니다. 더 줘도 되고요. 아예 대신에 조건을 걸어야죠. 몇 명 이상 뽑고 몇 명 이상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아예 그 의사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병원에다 지원하면요, 병원에서 중간에서 빼먹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삥땅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직접. 예를 들면은 응급의학과다, 중증 외상의학과다. 그러면 중증 외상의학과 의사한테는 정부에서 아예 보조금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냥 하루를 일하든 며칠을 일하든 무조건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중증 외상의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더 주는 거지. 확 주는 거야. 많이 주는 거지. 그냥 아예 더 줘버리는 거야. 정부에서 기피과에 대해서 충분히 수가를 높여주고 충분히 그 의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공의대보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좀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의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전공의들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전임의도 사직서 제출했죠.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전임의 아까 팔로우들도 사직서 제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의협하고 정부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뿔난 지방병원장, 지방의사 더 뽑게 되는데 파업 나설 이유가 되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이 지방병원에서는 의사 뽑기 정말 힘들다. 진짜 이렇게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그 지방 공공의원이 의료 이거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우리가 사람이라도 뽑을 수 있지. 이거 얼마나 힘드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얘기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여론도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언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전 하는 건데, 정부하고 의협이 서로 이 여론전을 해가지고 의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협 말 중에서 맞는 게 사실인 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의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비리 부분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비리가 좀 있어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의사 편을 들기에는 그 여론전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좀 힘듭니다. 미통당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어가지고 힘들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선언하고 병원 나오는 행위, 합리화 힘들어. 환자들 건강을 위협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쉽지 않죠. 이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인의협 같은 거. 의사 일부 조직이거든요. 의사 일부 조직들에서는 그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고 국민 여론도 안 좋은데, 그리고 실제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의협에서 싸울 때 요거를 다 넣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넣지 말고, 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뭐 한방 취업 의료 급여와 뭐 비대면 진료도 이거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해놓으니까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쌓이고 참고 참다가 지금 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국민 여론을 못 걸어요.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딱 하나만 잡았어야 돼요. 공공의대 설립 이거 하나만 잡았어야 돼요. 차라리 굳이 싸우려면 공공의대 설립할 돈으로 차라리 수가를 올려주고 차라리 지방의 공공의료원 좀 꼭 필요한 곳에 생성하는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런 데다가 돈을 투입해라. 그게 더 낫지. 지금 의대 정원 늘리고 뭐 이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한약 처약 되네, 보험되네, 좋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비대면 진료되네, 이제 좋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반대를 해버리면요 같이 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의대 정원 확대되는 거 의사들이 왜 반대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의사들이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고 칩시다. 자, 의사들이 손해보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나요. 결국은 돈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한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맨날 얘기하면요. 니네들 그 데모 왜 하고 니네들 파업 왜 하니 하면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는 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의료 서비스가 오남용 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야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 건강을 한의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 건강을 그렇게 신경을 썼어 니네들이. 근데 뭐만 하면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야 정치인도 아니고 매일 왜 그래 국민을 찾아. 그냥 수가가 낮아서 우리 지금도 돈 벌기 먹고 살기 힘든데 의사 숫자 더 늘어나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까 봐서 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을 하면요 의사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8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이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의사 수입은 더 높죠. 이런 데서 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의사들이 그 공부한 부분 눈높이를 생각을 하면요, 의사들이 버는 게 꼭 많은 건 아닙니다. 많기는 해요. 제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많아요. 한의사도 많습니다. 제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요. 의사든 한의사든 지금보다 수입이 낮아져도 됩니다.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높아요. 떨어져도 됩니다. 지금보다 한 20-30%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준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의사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죠. 방울토마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수입 밝혔어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이거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이거밖에 못 벌고 이 박봉을 받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엄청 욕했죠. 엄청 욕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들로 바뀌는 거고 공공의대 설립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손을 봐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갈 부분은 아니고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수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수가는 좀 더 올라가야 되고요.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중이에요. 의사 숫자는 지금은 적어요. 좀 더 늘어야 됩니다. 좀 더 늘어야 좀 더 느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가는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요. 의사가 환자들한테 하는 진료 서비스도 좋아집니다. 진료 서비스 좋아지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야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저수가를 노리는 쪽이라서 너무 낮아요. 좀 더 올라가도 됩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8%, 9%쯤 되죠. 지금 8%였나? 건강보험료 몇 프로죠?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료 6%, 6점 몇 프로였나? 연금보험료가 지금 연금보험료가 9%였나? 어쨌든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돼요. 지금 건강보험료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10%에서 최대한 12%까지는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준으로 하면 한 15% 정도 선이면 사보험 필요 없이 모든 치료를 다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15% 정도 내면 되고요. 일부 빼고 이제 하면 한 12%, 10%에서 12% 정도만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웬만한 병들 진짜 내가 병 걸려서 병 치료비 내느라고 우리 집안이 말아먹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보험 이제 우리 체계상 일정 이상의 연 3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죠. 300만 원 이상 나가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거든요.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좀 더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치과치료 같은 부분 중에서 일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에서 아직까지도 비급여 항목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급여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급여화를 늘려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저는 문케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아까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무조건 의사를 반대하거나 의사를 좀 까거나 의사들이 좀 이제 자기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너무 그렇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 쪽에서는 또 그 반대로 얘기하죠. 무조건 정부욕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만 까는데, 근데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양쪽 말이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정부가 잘못했어요. 시작은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실제로 좀 더 의사협회 얘기를 좀 더 들어줬어야 되고요. 수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높여줬어야 돼요. 그거는 이전부터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 전부터 좀 더 높여줬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초기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의사들이 너무 강하게 했어요. 자, 아까 어그로 지금 방토위원이 어그로 말씀드렸는데 어그로가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들이 의사들이 말할 수는 있거든요. 말할 수는 있는데, 자,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파업을 할 만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의사들하고 이제 정부하고 서로만 논리로 싸운다고 하면요, 실제로는 의사 말이 맞습니다. 의사 말이 맞은 부분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요런 부분들은 접어두더라도 공공의대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사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수가 부분 그런 것들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면 파업을 하고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큼의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 공감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처가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은 좀 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싸울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방법으로 싸웠어야 되나?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더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부분은요, 정부도 이제 양보 안 하고 의사협회도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냐면, 약간 유보시킨 다음에 결국은 공공의대는 설립을 할 거예요. 정부 안은 결국은 가긴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이제 딜로 의협 쪽에서는 수가의 대폭 인상을 받아낼 걸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몇 달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몇 달만 지나면 내년도 이제 뭐 보험이나 내후년도 보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협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어쨌든 수가를 당분간 좀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공공의대 얻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쪽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 겜덕비상의, 지금 겜덕비상 아니구나. 자, 지금까지 까는 한의사 아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